공수처장 임명이 갑자기 됐어요. 이거는 오동훈이라고 네. 이제 사실은 내가 이름 까먹 이명순인가? 네. 딴 사람이 있었어요. 예, 예. 검찰 출신의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되게 친했던 예. 그 사람 아니고 이 사람 한 거는 예. 판사 출신에다가 예. 약간은 앞으로 최혜병 특검 하는 거 막는 근거를 제공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임명했고 판사니까 내가 공평하게 한 거 아이가 네. 이 정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예. 글쎄요 뭐 이 사람이 그 이명순이나 그 사람보다 낫겠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예, 예. 때는 판사이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뭔가 수사를 패가기 위한 어떤 약간의 꼼수 같은 임명 그 느낌이 듭니다. 네, 제가 오동훈 관련해서 취재를 했어요. 근데 그 보니까 서기호 판사하고 친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정의당 의원인 서기호 판사하고 친한데 인천지법에 같이 있었대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어떤 정치 성향이 분명한 뭐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뭐 일을 할 때 뭐 어떤 특정 편향이나 이런 거는 있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또 다른 경로로 취재를 했더니 사실 이 가능성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인준이 필요하니까 약간 중립적인 인사를 기용을 해서 통관을 그렇죠. 시켜놓고 그리고 일은 누구랑 하냐면 차장. 차장을 이제 일종의 이제 검사 출신의 복심을 심어가지고 차장 중심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중요한 전략 포인트는 차장을 누구로 앉힐 거냐. 이거를 핵심적으로 묻고 따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오동훈 판사가 영포 라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포항 출신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공수처장을 느닷없이 임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더 이상 엉뚱한 방향으로 튀지 않도록 그런 것도 관리가 있죠. 필요하다. 이런 특검으로 느낌이 갈 거를 좀 예. 막기 위한 그렇죠. 것도 있어요. 이런 수순도 예.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조금만 짧게 해설을 드리면은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네. 사실상 감사원장보다 그렇죠. 더 그렇죠. 강한 권력을 맞아요. 휘둘러 지금은 최근에 감사위원으로 갔어요. 맞아요. 이분이 뭐 고소고발도 많이 당해가지고 네. 지금 본인을 또 변호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느낌인 거고 지금 공수처장을 급하게 거의 4달 가까이 공석으로 했다가 임명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야당의 주장이 뭐였냐면은 공수처장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특검하자. 된다라고 예. 하니 예. 야 그러면 공수처장 임명할게 예. 그러면은 특검하지 마. 일단은 특검하지 마로 이제 귀결되는 예. 결과적으로 그런 건데 예. 시간 지연이죠 그러니까 예. 최대한 왜냐하면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뭐 하면 이거 한 달 걸리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주요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게 뭐 데드라인이 몇 개가 있어요. 다 말씀드린 그런데 한 두어 달이면은 이를테면은 뭐 증거들이 계속 이제 자연 소멸되는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시간 지연 전략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공수처 돌아가는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언론사들이 단독으로 엄청 하고 있어요. 네. JTBC, MBC, 한겨레 막 이런 데가 네. 그러니까 지금 처장도 없지, 공수처장 없지, 공수차장도 차장도 없지, 없어요. 그리고 수사 뭐 일부장인가 뭐 거기 상위 3명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뭐 일을 안 하고 놀까 아니면 뭐 열심히 할까. 지금은 원래는 이제 일 안 하고 놀고 싶지만은 네. 지금은 온 우주의 관심이 공수처에다 몰려 있으니까 야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자 그래서 네. 언론에 막 흘려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빨리 임명해가지고 야 쟤들 통제해라. 통제. 네. 이 구조로 지금은 용산이 바뀐 거예요. 바뀌고 그러니까. 있다.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이것 때문에 특검을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특검을 안 하게 되면은 공수처는 결국은 검찰의 기소권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검찰에 다시 넘겨. 네.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처럼 3년 내내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를 기소를 안 하고. 야. 근데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특검을 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중요한 포인트는 일정 정도의 초동 수사 비슷하게는 해놓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특검으로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죠 사실은. 예. 사건은 거의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유재현, 이시원 통화 예. 그걸로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끝났다.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공직기강이 여기서 왜 나오냐고요. 그렇죠. 얘기만 해주면 돼요. 예. 유재현이. 예. 예. 그러면 돼요. 누구누구가라 하더라. 근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협조하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예, 본인이 플리바게닝. 나를 봐줘.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예. 모두가 아는 거 플리바게닝. 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EBS 창사 이래 처음으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EBS가 왜? 예. 왜 또? 야, 그만 좀 해. 그만 좀 압수수색. 언론사 압수수색 좀. 아니 EBS 그 교육방송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방송 압수수색은 또 왜? 유시춘 이사장이 폭력적이고 아주 치졸하다. EBS 노동조합이 압수수색 지금 저지에 나서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시춘 이사장이면 유시민 누나 아니가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작가 누나인데요. 그러니까 저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그게 아니라 이거는 MBC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건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뭐예요 이게? 이게 왜 이걸 지금 가지고 압수수색을 근데 하지? 답답한 게 KBS도 해봐야 안 돼. 별로 별 거 없었잖아. 네, YTN, MBC는 실패했고 지금까지는 네. 그 맥락에서 EBS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EBS는 이 선거랑 관계도 없을 것 같아. 뭐하라 해야 하노? 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 창조경제잖아. 창조경제. 지금 낙선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갈 데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있으면은 이게 네. 경영진 교체가 안 되니까 경영진 교체를 하기 위해서 MBC나 KBS 했듯이 이제 이사회를 이제 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카를 네. 3만 원 이상 이렇게 뭐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3만 원 이상 쓰면 안 되는데 썼다라는 의혹이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거는 네.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데 네.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와서 이거는 무슨 압수수색에 들어와 김영란법 있거든. 무슨 압수수색을 해? 현행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3만 원 아니고 3만 5천 원 썼다고 우리 압수수색을 해? 그러면 뭐 얼마인지 금액은 몰라요. 근데 네. 그러니까 뭐 확인 진짜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적당히 해라 진짜 적당히 좀. 진짜. 아니 청탁금지법으로 압수수색한 처음 같아요. 처음이에요? 예, 이걸 왜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로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예. 아유. 제가 보기에는 박지훈 변호사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막 화내야 되는데 지금 목이 좀 메여가지고 목이 메여서. 아파서, 예.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박지훈한테 생각이 좀 사건 듭니다. 맡기자 일단. 여기 압수수색 나간 분들은 박지훈이 네. 전문가야. 정말 그게 참 이런 식으로까지 그 압수수색을 해서 이 재갈 물리기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국민적 화병을 그러니까. 화가 나게 만든다 계속. 근데 왜 이게 그런 식으로 하냐. 뭔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됩니까? 검찰도 네. 설사 그렇던들 예.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든들 예. 이걸 하는 게 지금 이 시국에 예. 도움이 돼요? 한다면 나라면 내가 대통령실 말린데 좀 그만해라 이 새끼들아 하면서 정신 좀 차리라. 이거 EBS 해가 뭐 할 건데 뭐 의미가 있냐 이게.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진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그 한동훈 위원장 선거 끝나니까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 딸 관련해 가지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이게 이거 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예,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이게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은 떠났지만 뉴스톱이라는 팩트체크 매체에 이제 소속돼 있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장관의 그 딸 관련해서 막 이제 논문 뭐 표절 의혹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뭐 채널 A라든지 보수 종편에 나갈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막 그러니까 이제 지적을 했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어느 회사인지는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은 그 회사에서 제가 없는데 그 정정 보도를 했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나오지 않는 날 그 다음 날에 정정 보도를 했어. 김준일이 틀렸다 뭐 이런 잘못. 정말? 그래서 내가 완전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총 집대성하는 기사를 썼어요. 내가 팩트체크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목이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한동훈 딸 입시 스펙 부풀리기 총정리. 그리고 하고 저는 이제 얼마 후에 한번 읽어보세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읽어보시고 여기에 다 정리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잘렸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감히 한동훈을 건드려? 근데 제가 한동훈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 기자의 역할인데.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최근에 신의 한수에서 이거를
오늘 이게 세상에서 제일 정리 잘 됐다라고 하면서 신의 한 수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한동훈 이제 갈등이 있는데 네. 한동훈 죽일 놈이 된 거야. 감히 윤석열한테 되도록 야 한동훈 거 파봐 그러더니 거기에서 신의 한 수에서 내 거를 가지고 신의 이제 씨. 신의 한 수 그 뭐 네. 있어요. 거기에서 김준일이가 좌파기란데 팩트는 정확해. 그러면서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막 사흘 전에 그걸 하고 있더라고. 여기에 야.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 이거를 들여다봐야 내가 돼. 기소할 정도인지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거 기소는 조국도 좀 과했다라고 보고 이것도 저는 기소는 과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너무 알 예. 거예요. 조국 기준대로라면 예. 수사 심의에서 예. 결론 바뀝니다. 결론 바뀌어요? 조국하고 비슷하게 기준을 잡는다면 조국 가족들 잡혀는 거 생각하면 맞아. 근데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냐면 2022년 5월 8일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시민단체가 고발한 내용이에요. 그럼 한 전 위원장 부부하고 딸이 공모해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 이거 다 활동 조국 이만- 최강욱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2만 똑같아요. 시간으로 부풀려서 봉사상을 탔다. 이거 내가 다 정리해놨어. 근거까지 다 찾아놨어. 와, 야 김준일 이게 다 엄청 업무방해 열심히 공무집행방해죄인데 예. 조국하고 최강욱 같은 경우는 예. 나중에 다 기소가 됐거든요. 기소됐죠. 그래 따지면 이거 다 번복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번복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용서하지 않지. 윤석열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아. 아니 저도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막 특검이 되게 많잖아요. 뭐 최혜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막 많잖아요. 근데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받을 특검은 한동훈 특검이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특검.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야당의 뜻에 받들어 예? 이번 특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운명이 정말 또 완전히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